미얀마 소수민족 반군인 카친 독립군이 미얀마 군부와의 교전에서 첫 승전보를 울렸습니다. 16일 미얀마 나우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카친 독립군은 전날 미얀마 최북단 카친주의 알로범 고지에서 벌어진 대규모 전투에서 군부 측 320 경보병대대를 물리쳤습니다. 4월 11일부터 치열한 전투에 참여한 320 경보병대대는 100명 이상이 숨지고 38명이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은 320 경보병대대는 고지에서 약 60km 떨어진 바모 지역으로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달 들어 양측 교전이 본격화한 뒤 소규모 기습 공격이 성공한 적은 있었지만 반군 세력이 진화군의 대대급 병력을 괴멸시킨 건 처음입니다. 알로범 고지는 카친 독립군의 중앙본부와 인접한 데다 인근 주요 병력 집결지에 대한 포격이 가능해 전략적 요충지로 꼽히는 지역입니다. 군부의 반기를 든 카친 독립군 측이 지난달 25일 가장 먼저 알로범 고지를 기습해 점령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입니다. 1987년 이래 알로범 고지를 사수해왔던 미얀마 군부는 이후 전투기와 장거리 대포까지 동원해 탈환전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반군은 12일과 14일 진화군 지휘관과 100명의 병력을 사살하는 등 군사적 우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급해진 군부는 77, 88 경보병사단을 카친주에 투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사단은 2017년 로힝야족 학살 당시 강간, 약탈 등 온갖 만행을 저질러 현지에서 악마의 군대라 불리는 최정예 병력입니다. 현지 군사 소식통은 육로를 통한 병력 충원이 카친 독립군의 매복 공격으로 연이어 실패하면서 두 사단은 군수송기를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군사적 대응의 성과에 이어 정치 영역에서도 가시적 성과가 나왔습니다. 오랜 반목을 깨고 소수민족과 주류 민주 세력이 행정부 인선에 합의하면서 군부에 맞설 정치적 구심점이 생긴 것입니다. 16일 민주진영 연방의회 대표위원회와 소수민족 대표들은 이날 민주세력의 임시정부 격인 국민통합정부의 주요 국무위원 인사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만윙 카잉단이 내각제의 수장인 총리직을 맡고 사사 현 CRPH UN 특사는 국제협력부 장관에 임명됐습니다. 딴 총리는 카친족, 사사 장관은 친족으로 지난 1일 통합정부 구성 발표 당시 약속한 소수민족에 대한 권력 이양 원칙이 어느 정도 지켜진 것입니다. 첫 발을 뗀 임시정부는 향후 반군부 세력 전체의 원활한 의견 조율을 목적으로 국민통합협의회도 발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통합협의회에는 통합정부와 인권단체, 시민불복종운동을 망라한 핵심 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합니다. 초대의장은 88 항쟁을 주도했던 링코나잉이 맡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미얀마 시민들이 군부에 체포된 다른 시민들을 구하기 위해 사제 무기를 들고 공격에 나서는 등 미얀마 사태가 혼전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20일 현지 매체인 이와라디에 따르면 지난 15일 중부 사가잉 지역의 몽류와 깔레와 도로에서 한 남성과 여성을 싣고 가던 군 차량이 시민들의 검문을 피해 달아났습니다. 이에 시민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뒤쫓아오자 차량에 타고 있던 육군 소령은 이들을 향해 총격을 가했습니다. 결국 호송 중이던 남성과 여성은 혼란을 틈타 인근 숲속으로 도주했고 시민들은 차량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에 군이 증원 병력을 보내 주민들을 체포하는 등 진압에 나서자 주민들은 사제 무기를 들고 호송 차량을 추가로 가로채는 등 양측은 18일까지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적어도 시민 10명은 숨졌다고 인근 주민은 전했습니다. 군은 도로에서 발생한 교전으로 병사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고 발표했습니다. 만달레이 지역의 밍잔에서도 지난 18일 정오부터 밤까지 군과 시민들 간의 교전이 벌어져 군인 6명이 숨졌고 13명이 다쳤습니다. 시민 측은 3명이 다치고 6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젠 시민들도 그냥 당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소수민족 무장단체들도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군부와의 전투에서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한 카친 독립군은 저항 의지를 불태우며 군부에 효과적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 11일에는 군기지와 경찰서 2곳을 습격하는 등 지금까지 군 100명을 사살했습니다. 양측의 치열한 교전으로 인근 모마옥은 사람이 살지 않는 유령마을로 변했습니다. 이곳 주민 1,500명은 군부의 포격으로 4명이 숨지자 현재 교회와 성당, 사찰 등으로 분산해 피신한 상태입니다. 한편 미얀마 군내 최고 실세인 미나웅 헐라잉 최고사령관이 쿠데타를 일으킨 이후 처음으로 주변국 정상들과 만나려던 계획은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터 통신과 AFP 통신 등
외신이 오는 2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에 플라잉 장군이 참석한다고 태국 외교부 발표를 인용해 17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얀마 사태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됐었습니다. 하지만 프라유 차누차 태국 총리가 악화하는 미얀마 쿠데타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도되면서 상황이 반전되고 있습니다. 20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프라유 총리는 이날 내각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자신은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에 가지 않는다면서 돈 뿌라뭇 위나이 부총리 겸 외교장관이 대신 참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라유 총리는 다른 아세안 국가들도 외교부 장관을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세안 정상회담이 아세안 외교부 장관회의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아세안 10개 회원국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입니다. 그는 불참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프라유 총리가 플라잉 최고사령관을 국가 정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프라유 총리 자신도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지만 2013-2014년 태국 내 정치 위기가 있었고 2014년 5월 22일부터 쿠데타를 일으켜 5일 만에 사태를 종결시켰습니다. 또한 당시 국왕으로부터 공식 승인도 받았습니다. 이에 반해 미얀마 사태는 무자비한 유혈 진압으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기 때문입니다. 프라유 총리 입장에서도 무고한 유혈 진압으로 정권 찬탈에 나선 플라잉 사령관을 국가 정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표현으로 읽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빠른 손절입니다. 무자비한 유혈 진압의 배후인 플라잉 최고사령관이 쿠데타 이후 처음 국제무대에 등장인 만큼 유혈 사태에 비판적이었던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정상들이 쓴소리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프라유 총리가 국제사회 분위기와 다르게 미얀마 편을 들 수 없고 그렇다고 자신에게 호의를 보여온 플라잉 최고사령관 면전에서 쓴소리하기도 쉽지 않아 아예 불참을 결정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플라잉 최고사령관이 쿠데타를 일으킨 뒤부터 두 사람이 함께 주목받는 일이 부쩍 많아지기도 했습니다. 프라유 총리는 플라잉 사령관으로부터 유일한 친서를 받고 양국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태국 정부가 반군의 보급로가 막힌 국경 인근 미얀마군에 쌀 700포대 지원을 지시했다거나 미얀마군 공습으로 태국 국경을 넘어온 카렌족 난민을 다시 돌려보냈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물론 태국 정부는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했지만 양국 쿠데타 출신 지도자 간의 긴밀한 관계에서 비롯된 의혹 제기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민주진영의 국민통합정부가 조만간 서방과 중동 국가들로부터 합법정부로 인정받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는 상황에서 손절이 해답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통합정부의 루잉 꼬란 내무장관은 미국뿐 아니라 유엔과 지속적으로 접촉했다고 전했습니다. 진마아웅 외교장관도 국민통합정부가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곧 미얀마에도 봄이 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